아주 그 의미심장한 음악과 함께 우리 강 소장님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습니다. 우리 이 경제증권방송 시청자분들 중에 이렇게 그 미주리 웨스턴 주립대 경영학 교수를 무려 10년 동안 하신 건가요? 4년 했습니다. 4년? 교수는 4년이고? 교수는 총 5년. 5년? 네. 와, 이 저명하신 교수님을 이렇게 현장에서 생생하게 뵐 기회가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좀 시청자분들께 어떤 얘기 좀, 어떤 각오로 좀 이렇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겠다. 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. 유일한 기자하고는 많은 친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네. 오늘 여기 왔더니 기고반장 기자실이 점집에서 나중에는 검찰까지 가는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참 저는 좋은 게요. 우리 강 소장님은 좀 선진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약간 좀 투명한 시장에서 이 금융학과 이게 교수 학생들을 많이 가르친 경험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라든가 어떤 상당히 상식이 통하는 그런 어떤 건전한 자본주의, 건전한 시장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통찰이 좀 깊은 분이다. 이렇게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첫 번째 시간이 이제 25일 날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주제도 시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. 그런데 좀 아쉽다는 말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렇게 좀 시끄럽다든가 뭔가 좀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았다든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약간은 좀 이렇게 조용하다고 해야 될까요?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좀 흐름을 보였는데 당선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? 예, 맞습니다.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.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심하게 말하면 좀 맥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. 투자자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던 데 비해서 네. 주식시장이 그에 대한 부응을 못했던 측면을 바라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그 부진한 모습이 더 크게 와 닿았다고 생각합니다. 약 2달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면 한 1%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. 1%? 예. 굉장히 적었죠. 근데 사실 1월 중반 이후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이번 주 초에 많은 상승 때문에 사실 플러스로 돌아선 것 뿐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전 그 사이에 나중에 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본 증시가 급등한 거에 비하면 참 그렇죠. 네, 소외감이 말씀하신 대로 소외감, 그러니까 상대적 소외감이 더 큰 거죠. 주변국들 중국과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7%가 넘었고 일본은 거의 14% 정도 2달 동안 상승한 데 비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% 거의 턱걸이를 면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외감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. 네. 아주 그래프까지 생생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셨는데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래요.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시장을 중시하고 또 이제 경제민주화라는 약간 좀 어떤 평등 쪽에 좀 기우는 그런 어떤 선거 운동을 좀 많이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게 좀 이제 많이 후퇴했다 이런 좀 지적도 받고 있지만 어쨌거나 좀 시장을 중시하는 분이 이제 당선이 됐으면은 우리 시장도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거다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셨던 분이 적지 않은데 좀 많이 좀 상대적으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부진했어요. 이유가 어떤 데 있다고 우리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제가 보기에는 경제 민주화다, 성장을 더 중시한다 그런 문구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, 앞으로 10년 후에 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어떤 성장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지금 저희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 한국이 가장 뛰어나다고 말하는 부분이 인터넷이랑
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K-팝 뭐 이런 문화적인 건데 지금 이런 문화나 이런 인터넷 산업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과거 10년 전 그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난 거거든요. 네.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. 그랬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올랐고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올랐죠. 성장했고. 근데 네. 지금 박근혜 당선인이 그냥 뭐 경제민주화다, 성장이냐, 고용률이냐 이런 문구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. 우리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그런 문구보다는 당선인이 앞으로 5년, 10년 후에 한국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어떤 산업을 정말 멋있게 보여주는 걸 원하는데 야. 그런 비전이 좀 약하지 않았을까.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네. 그 많은 그 이제 뭐 사설이나 이런 데서 좀 지적을이라고 해야 되나요? 좀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수위 시절 내내, 인수위 시기 내내 당선인의 얼굴, 목소리를 참 들을 수가 없고, 뭐 대변인이라든가 뭐 쪽지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질의응답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. 국민들도 모르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뭐 투자자분들도 좀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추범하게 되면 이제 달라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왜 그 김종훈 씨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이제 장관으로 이제 내정되면서 깜짝 다들 놀랐지 않습니까? 예. 거기에서 뭔가 미래 비전을 좀 많이 좀 이제 만들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이제 정책이라든가 뭐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 줄 거다. 그 일을 해 달라 해가지고 이제 삼고초려 해가지고 모셔왔다고 하는데 예. 어떻게 우리 저 소장님께서는 좀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? 어떤 쪽으로 좀 많이 정책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. 어떻게? 그러니까 뭐 김종은 내정자를 불러들일 만큼 어떤 비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런 비전을 국민들과 우리 주식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하고 어떤 공감을 했었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김종원 내정자를 왜 불러들였는지 물론 김종원 내정자의 이력을 보면 화려합니다. 그러니까 그 이력을 보고 우리가 어떤 전망이나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박 당선인이 도대체 어떤 의중을 가지고 불러들였는지 참 이해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워요. 네. 그리고 시장이 박근혜 당선 아까 유일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당선인이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그 한나라의 국민과 뭐 회사로 치면은 그 주주나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 애플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. 애플. 그렇죠. 스티브 잡스 우리 다들 알잖아요. 스티브 잡스 뭐 사람들이 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. 스티브 잡스가 죽은 후에 지금 애플 주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.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. 잠깐 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미국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를 어떻게 생각하나요? 되게 궁금해요.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합니다. 스타, 거성, 스타, 영웅 뭐 실제로 그렇죠. 스티브 잡스 이후에 최고적 경영자 자리에 오른 팀 쿡 같은 경우에는 뭐 스티브 잡스에 대한 기대가 워낙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팀 쿡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업적의 평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해요. 낮아요. 그러니까 주가도 그만큼 떨어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팀 쿡을 스티브 잡스와 비교하게 됩니다. 뭐 주가가 떨어지면 스티브 잡스는 이러지 않았을 텐데 뭐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뭐 잘 반응이 안 좋았으면 스티브 잡스가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자꾸만 비교를 하게 되죠. 팀 쿡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를 보면 박 당선인도 비슷한 입장에 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국민들 기대도 많고 주식 투자자들도 기대가 많기 때문에 또 박근혜 당선인의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. 우리나라에 뭐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뭐
많이 박정희 대통령과 비교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네. 사실 어깨가 무거운 거죠. 저는 잡스하고 쿡하고 이제 비교된다길래 박근혜 당선인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비교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박정희 아버지하고 또 이제 비교가 된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해주시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아주 그 재미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참 시간 관계상 그 향후 이제 정권 교체 후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.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? 부동산부터 대대적으로 공격적으로 살릴 정책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. 미래의 먹거리가 뭔지를 좀 오히려 더 그쪽에 더 방점을 둘 거다. 아니다. 여전히 복지 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증세 얘기가 나올 거다. 별별 얘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? 우리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들이 이제 당장 주말 지나면 정권이 바뀌게 되는데 이 초기부터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어떤 그 점을 좀 주목하면서 고민도 하고 좀 대응도 하고 좀 전략도 짜야 될지 좀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. 어제 정책 공약이 나왔었죠. 네. 발표됐는데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뭐 내가 어떤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를 예를 들면 네. 그 회사가 얼만큼 더 성장을 빨리 하느냐, 더 많이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 시장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은 박 당선인한테 비슷한 기대를 할 거예요. 뭐 복지, 그다음에 성장, 고용, 그다음에 부동산 많은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결국 당선인이 우리나라 경제를, 우리나라 그 주식 시장을 향후 5년 후에 얼만큼 끌어갈 건지 그에 대한 정확한 아니면 분명한 비전을 듣고자 할 겁니다. 네, 코스피 3000 시대 이끌겠다 이런 코멘트는 있었거든요, 사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비전이라 그냥 단순히 코스피 지수 뭐 3000이 그런 말 장난이 아니라 코스피 지수를 3000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에 집중을 하고 미래 먹거리가 어떤 거고 그런 걸 제시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뭐 워낙 이제 주말 지나면 정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모시고 우리 또 국민들 또 투자자분들이 또 이제 5년 동안을 또 살아야 되는데 그 앞으로 5년은 또 어떤 산업이 좀 주도를 할지, 어떤 산업이 흥하고 어떤 산업이 또 쇠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주말 사이에 좀 많이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정리 말씀 잠깐 좀 이제 그림으로 정리해보고 연초부터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을 괴롭혔던 이 환율 얘기 한번 또 심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